작년 한 해 동안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기사 자주 접하셨죠. 울산도 아주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하늘소에 기생하면서 옮겨 다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왜 소나무 재선충은 하늘소를 택했을까요? 소나무 재선충이 멀쩡한 소나무에 영향을 주기까지 경로와 과정을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 연구과 남영우 임업연구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봐요. 네. 소나무 재선충병은요. 우리나라가 원산이 아니고 북아메리카 원산의 외래 침입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감염되게 되면 단기간 내에 소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나무 재선충병은 유엔 식량농업기구 기준으로 전 세계 보고된 산림병해충이 약 450여 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병으로 강한 병원성과 높은 전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소나무 재선충병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이제 시드는 증상이 인지되는 순간 이미 남은 죽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언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국내에는 1988년도에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부산이었을까요? 소나무 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하게 되면 역학조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역학조사 결과 일본으로부터 저희가 동물 원숭이를 이제 들여오는 과정에서 그 원숭이를 넣었던 나무 상자에 거기에 이제 그 재선충을 옮기는 하늘소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뉴스에서는 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발병 건수가 통계적으로도 늘어난 건가요? 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는 최근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겨울철 이상 고온이라든지 봄철 건조로 인해서 소나무의 수분 스트레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을 옮겨주는 하늘소의 활동시기 증가 등에 의해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되어서 2022년부터 이제 증가 추세 전환되어가지고 지금 2024년 4월 기준으로 약 90만 그루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와, 그러면요, 그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벌레인 거죠? 그 벌레의 특징은 뭘까요? 네, 일단 소나무 재선충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이제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기생충 같은 건데요. 네, 길이가 아주 작습니다. 길이가 약 1mm 내외에 이제 가는 실처럼 생긴 생물입니다. 네, 그래서 요 소나무 재선충은 수명은 약 30일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암컷 한 마리가 약 100여 개의 알을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에서부터 그 다음 세대 알까지 한 세대로 완성하는 데는 약 5일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암수 한 쌍이 한 20일 후에는 20만 마리까지 증식이 가능합니다. 와, 지금 막 소름이 쫙 끼쳤는데요. 사실 이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게 길이도 1mm 정도면 굉장히 작은 벌레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어떻게 소나무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소나무 재선충이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기작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이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소나무 재선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20일 후엔 20만 마리까지 증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나무 내에서 수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막아서 나무를 이제 말라 죽인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거보다는 재선충이 나무의 세포를 공격을 해서 가해를 해서 거기서 생기는 물리적인 뭐 그런 피해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재선충이 몸속에 가지고 있는 세균에 의한 세포 독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재선충에 대해서 나무가 과민하게 반응해서 이제 세포가 자살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사 원인 메커니즘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흡사 인간의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과 좀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나무 재선충이 기생하는 거잖아요. 네네. 하늘소에 기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네. 이게 왜 하늘소를 선택했을까요? 소나무 재선충의 경우에 이제 나무에서 그 다른 나무로
자력으로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이 이제 다른 나무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개자가 필요한데요. 네. 반대로 지금 하늘소라고 하는 거는 보통 나무가 쇠약해지거나 고사해서 송진이 분비되지 않는 나무에 산란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소나무 재선충 입장에서는 나무를 죽이고 그럼 그 죽인 나무로는 이제 매개충에 의해서 이동이 가능하게 되고요. 반대로 매개충 입장에서는 소나무 재선충을 옮겨줌으로 해서 산란처가 늘어나는 거죠. 매개충과 소나무 재선충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네. 하늘소 말고 다른 곤충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왜 하필 하늘소였을까요? 그거는 하늘소의 생활사와 그다음에 재선충의 생활사가 잘 맞기 때문입니다. 생활사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예요? 선충이 알부터 유충이 되고 성충이 되고 그다음 다시 알로 이렇게 그걸 한 사이클을 생활사라고 하는데요. 예. 네, 그 시기가 맞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국내에는 소나무에 발생하는 다른 하늘소 종류들이 많지만 네. 북방새마을소, 설새마을소 이 두 종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소나무 재선충병을 예방하려면 이런 하늘소 개체수 관리가 필요한 걸까요? 네, 물론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자체만으로는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하늘소 개체수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사한 나무 안에는 재선충의 매개충 하늘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나무를 제거해서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하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하늘소가 그 건강한 나무에 새로 자란 가지를 갉아 먹어서 상처가 생겨서 거기에 재선충이 들어가더라도 나무가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감염이 안 될 거잖아요. 네. 마치 우리가 그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예방나무 주사를 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예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방 주사는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막 궁금한 점이 떠올랐는데 하늘소를 직접 채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하늘소를 만졌다가 숲속의 다른 소나무를 만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솔새마늘소나 북방새마늘소 같은 그런 매개충은 사실은 국내에 원래 분포하고 있는 토착종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늘소가 재선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설령 재선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선충이 이제 매개충 몸에 올라타면 매개충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 손에 묻을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낮고요. 네. 그다음 설령 손에 묻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손이 항상 뭐 축축하게 젖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선충이 그 그러니까 나무 속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느 정도 버티려면 어느 정도 수분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 손에 의해서 이게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렇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처가 있어야 좀 글로 들어가는데,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요. 예,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에는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는 것들을 좀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연구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있는 그런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희의 방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선도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이고 적은 비용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요. 예, 얼른 그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중국, 그다음에 대만 이렇게가 들어가서 피해를 줬었고요. 유럽에서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서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방제를 포기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택과 집중 소나무에 대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방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소나무가 그러면은 꼭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전체 산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소나무림을 서식처로 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 종들이 그렇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소나무 제선충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로 인해서 파괴가 되게 되면 네. 그 소나무림을 서식처로 삼고 있었던 다양한 생물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태계 교란이 일겠네요. 네네네. 예. 소나무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생물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문제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치료법이 굉장히 좀 더 속도감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사님께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남영우 임업연구사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